여러분, 정말 큰일 났습니다. 평화롭게 산책을 하거나 집 앞, 텃밭을 가꾸는 일상적인 행동이 이제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무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치명적인 신종 바이러스가 드디어 국내에 상륙했기 때문입니다. 백신도 없고 확실한 치료제도 없어서 한번 걸리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감기 몸살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이 소식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대한 내용입니다. 단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될 충격적인 상황이니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반드시 안전수칙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 보건당국인 질병관리청에서 아주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오즈 바이러스라는 낯선 이름의 치명적인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 최초로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바이러스는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 감염되신 분은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시던 분이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고열과 뼛속까지 시린 오한, 그리고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 같은 극심한 근육통에 시달리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좀 고되고 감기 몸살이 심하게 온 줄로만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평소 텃밭에서 일을 하시던 습관 때문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후군, 즉 SFTS 검사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고 추가로 정밀 검사를 해보니 상상도 못했던 오즈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환자분은 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무사히 퇴원하셨다고 하지만 만약 병원에 가는 시기를 놓쳤거나 건강 상태가 더 안 좋으셨다면 정말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을지도 모릅니다. 해외에 나간 적도 없는 분이 집 앞 텃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 무서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나라 산과 들, 공원과 텃밭, 어디에나 이 치명적인 오즈 바이러스를 품고 있는 진드기들이 숨어서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도 신종 진드기 바이러스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오즈 바이러스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비상사태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오즈 바이러스는 지난 2018년 일본 에히메현이라는 곳에서 채집된 뭉뚝참진드기에서 최초로 확인된 신종 바이러스입니다. 발견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생소한 바이러스라서 아직 연구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인 2023년에 일본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오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단 한 번 물렸을 뿐인데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서 전 세계 의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동안은 일본에서만 감염 사례가 보고되어서 우리는 조금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제 바다를 건너 우리나라에까지 이 무시무시한 바이러스가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 오즈 바이러스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우리가 흔히 겪는 몸살 감기나 코로나19와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진드기에게 물리고 나서 잠복기를 거친 후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으슬으슬 춥고 떨리며 온몸의 근육이 끊어질 듯이 아픕니다. 두통이 심해지고 속이 메스껍거나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리해서 피곤한가 보다, 환절기라 감기에 걸렸나 보다 하고 집에서 종합 감기약 하나 드시고 푹 쉬려고 하실 겁니다. 바로 이 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하여 폐혈증이나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이어져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시거나 평소 당뇨,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져 있어서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됩니다. 단순한 감기인 줄 알고 방치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즈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완벽하게 개발된 예방 백신도 없고 뚜렷한 치료제도 없습니다. 병원에 가더라도 열을 내리고 통증을 줄여주는 대증 치료를 하며 환자 스스로의 면역력으로 바이러스를 이겨내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만이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생존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진드기는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다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일까요? 진드기는 깊은 산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네 뒷산, 아파트 화단, 한강 공원의 풀밭, 농작물을 키우는 밭, 무덤가의 잔디, 심지어는 집 앞 조그마한 텃밭에도 수없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진드기들은 스스로 멀리 이동하지 못합니다. 주로 풀잎 끝에 매달려 있다가 사람이나 동물이 스쳐 지나가면 그 찰나의 순간에 옷이나 피부로 잽싸게 옮겨 붙습니다. 그리고 옷 속으로 기어들어가 피부가 얇고 부드러운 곳, 예를 들면 겨드랑이, 사타구니, 무릎 뒤쪽, 귀 뒤쪽, 머리카락 속 같은 은밀한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진드기는 모기처럼 침을 잠깐 꽂고 피를 빨아먹고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에 아주 단단하게 머리를 박아놓고 길게는 일주일에서 열흘까지도 계속해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드기 몸속에 있던 오즈 바이러스를 비롯한 온갖 치명적인 세균과 바이러스가 사람의 혈액 속으로 침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진드기는 피를 빨기 전에 마취 성분이 있는 침을 사람 피부에 분비하기 때문에 물려도 아프거나 가려운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진드기가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며칠을 보내다가 끔찍한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진드기들의 활동 시기도 엄청나게 길어졌고 개체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늦봄부터 가을까지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겨울철에도 날씨가 조금만 포근해지면 진드기들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사실상 1년 내내 진드기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진드기가 옮기는 무서운 병은 오즈 바이러스 하나만이 아닙니다. 살인 진드기 병이라고 불리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즉 SFTS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백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그중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치사율이 무려 20%에 달할 정도로 무시무시합니다. 또한 가을철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찌찌가무시병 역시 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되는데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검은 딱지가 앉으며 극심한 고통을 유발합니다. 라임병이라는 병도 진드기가 옮기는데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심장이나 신경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치명적인 질병들을 옮기는 진드기는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세균 폭탄이자 바이러스 저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진드기들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어는 철저한 예방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예방 수칙을 일상생활에서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실천하셔야 합니다. 첫째,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옷차림이 가장 중요합니다. 날씨가 아무리 덥고 답답하더라도 풀밭이 있는 곳에 가실 때는 무조건 긴 소매 옷과 긴 바지를 입으셔야 합니다. 피부가 밖으로 노출되는 면적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지 밑단은 양말이나 장화 속으로 단단히 집어넣어서 진드기가 다리를 타고 기어 올라오지 못하게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옷 색깔도 중요합니다.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옷에 진드기가 붙었을 때 눈에 잘 띄어서 바로 털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자를 쓰고 목에 수건을 두르는 것도 목덜미를 보호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밭일이나 산행을 하실 때는 진드기 기피제를 반드시 사용하셔야 합니다. 옷 겉면이나 신발, 모자 등에 기피제를 꼼꼼하게 뿌려주시면 진드기가 접근하는 것을 크게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피제가 만능은 아닙니다. 땀을 흘리거나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서너 시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덧뿌려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야외에서 휴식을 취하실 때는 절대로 풀밭에 그냥 털썩 주저앉거나 드러누우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깨끗해 보이는 잔디밭이라도 그 속에는 수많은 진드기가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돗자리를 깔고 앉으셔야 하며 사용한 돗자리는 집에 돌아와서 꼼꼼하게 세탁하고 햇볕에 바짝 말려야 합니다. 산길이나 산책로를 걸으실 때도 정해진 길 한가운데로만 다니시고 풀이 무성하게 자란 곳이나 수풀 속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야외 활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셨을 때의 행동이 어쩌면 가장 중요합니다. 집 밖에 서서 겉옷을 힘차게 여러 번 털어내야 합니다. 옷에 붙어있던 진드기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털어낸 옷은 다른 옷들과 분리해서 곧바로 세탁기에 넣고 뜨거운 물로 세탁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지체 없이 곧바로 화장실로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샤워를 하셔야 합니다. 샤워를 하면서 비누 거품을 내어 몸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문질러 씻어내야 합니다. 이때 거울을 보면서 내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혹시 검은 점 같은 것이 새로 생기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머리카락 속, 귀 뒤, 겨드랑이, 배꼽 주변, 사타구니, 무릎 뒤쪽 등 피부가 접히고 잘 보이지 않는 곳을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 샤워를 하다가 몸에 진드기가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놀라서 손가락으로 무작정 쥐어뜯거나 후벼 파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진드기의 주둥이는 피부에 아주 깊고 단단하게 박혀 있습니다. 손으로 무리하게 잡아당기면 진드기의 몸통만 떨어져 나가고 주둥이는 그대로 피부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주둥이 부위가 곪고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진드기 몸속의 바이러스가 혈액으로 더 많이 쏟아져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진드기를 발견하셨다면 핀셋을 사용하여 진드기 머리 부분을, 즉 피부와 가장 가까운 부위를 조심스럽게 잡고 수직으로 천천히 끌어올려 제거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하기가 어렵거나 불안하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가까운 보건소나 피부과, 내과 등 병원으로 달려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제거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진드기를 제거한 후에는 물린 자리를 소독하고 떼어낸 진드기는 작은 통에 담아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열이 나거나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어떤 진드기인지 확인하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외 활동을 한 날로부터 약 2주 동안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매일매일 세심하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잠복기 기간 안에 갑자기 열이 나거나 춥고 떨리거나 몸살 기운이 심하게 오거나 구토나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동네 약국에서 약만 사드시지 마시고 즉시 큰 병원으로 가셔서 의사 선생님께 최근에 반지를 했거나 산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반드시 말씀하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의심하고 빠른 검사와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무기는 바로 우리 몸의 자체 방어력, 즉 면역력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오즈 바이러스라도 우리 몸의 면역력이 튼튼하다면 가볍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평소에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식사를 하실 때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듬뿍 드시고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나 생선, 콩류도 골고루 섭취하여 영양의 균형을 맞추셔야 합니다. 특히 마늘, 양파, 버섯, 홍삼 같은 음식들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 평소 식단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자주 마셔서 몸속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도 바이러스를 배출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걷기나 가벼운 체조, 스트레칭 같은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에 활력이 생겨 면역력이 쑥쑥 올라갑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피로를 쌓이게 하여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자신의 체력에 맞게 적당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잠입니다. 주무시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고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면역 세포를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하루에 7시간 이상 푹 주무시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항상 긍정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시는 것이 그 어떤 명약보다도 좋은 면역력 강화 비법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자연은 우리에게 큰 평안과 휴식을 줍니다. 텃밭을 가꾸며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산책을 하며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활동입니다. 진드기가 무섭다고 해서 무조건 집 안에만 갇혀 지낼 수는 없습니다. 집이 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드기의 습성과 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외출할 때 긴 옷을 입고 기피제를 뿌리고 돌아와서 깨끗이 씻는 등 철저한 예방 수칙만 잘 지킨다면 오즈 바이러스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길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 이 내용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실천하셔서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한번 잃은 건강은 다시 되돌리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예방수칙을 생활화하셔서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알찬 정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익한 내용들을 가득 모아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행복천사 채널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